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이런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달간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봄 이사철에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1년간 서울에서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동네, 그리고 가장 적게 오른 동네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들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020년 2월과 2021년 동월간 서울에서 평균 전세 가격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강남 4구, 그 중에서도 강동구였습니다. 강동구 평균 전세는 1년 동안 무려 1억 9,980만 원, 즉 2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상승 금액뿐 아니라 상승률에서도 44.2%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액을 자세히 보면 2020년 2월 4억 5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 가격이 실제 6억 5천만 원까지 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전까지는 서울시 평균보다 전세가 쌌는데 지금은 더 비싸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강동구 전세 가격을 이렇게 올린 원흉은 바로 상일동과 고덕동, 명일동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상일동 전세는 3억 5,633만 원, 고덕동 전세는 2억 2,976만 원, 명일동은 1억 9,181만 원 올랐습니다. 1980년대 고덕지구로 개발된 이 세 개 동에선 고덕시형, 고덕주공아파트 등이 재건축되며 최근 몇 년간 대단지 신축 입주가 쏟아졌는데요. 많게는 5,000세대에 육박하는 입주 물량 폭탄으로 한동안 전세가가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덕분에 세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단지 신축 전세를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덕 바람을 몰고 왔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일명 고레일 전세가 변화를 볼까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전세가가 2020년 하반기 신축 매물이 잠기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덕지구는 한영외고, 배재고 등 학군이 우수해 더욱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고덕자이까지 사실상 신축 공급이 마무리 단계이므로 앞으로 전세가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한편 서울에서 평균 전세 금액이 가장 덜 오른 동네는 종로, 노원, 은평, 중랑, 양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9,896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오른 데 비해 이 지역에선 그 절반 수준인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종로는 전세 상승 금액과 상승률 면에서 두루 최저치를 나타냈으나 도심이라 경희궁 자이 외에 일반 아파트 수가 적으니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세가 덜 오른 지역은 노원구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20%로 높은 편이나 지난해 초까지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원대 수준으로 저렴해 오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인 데 비해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온 것이죠. 이곳 역시 동별로 자세히 보면 노원구 내에서 전세 가격이 가장 싼 지역은 상계동, 가장 덜 오른 지역은 공릉동이었습니다. 노원구는 1980년대 대단위 아파트촌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 이상인 자치구인데요. 무려 16차까지 있는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상계동 주공아파트는 8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 노원 외에 전타입이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 이하로 값싼 소형 아파트 전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계동의 2021년 2월 평균 전세가는 2억 8,609만 원으로 여전히 2억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공릉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보다 노후화된 주택가가 대부분이며 올해 9월 입주하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를 제외하면 신축 아파트가 전무해 노원구 내에선 매매와 전세 가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동월까지 평균 전세가가 3,445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공릉동에도 잘만 알아보면 7호선, 6호선 역세권 아파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릉동 태강아파트 전용면적 49스퀘어미터 전세가는 최고 3억 원 초반 수준으로 서울시 평균 전세 가격 약 6억 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밖에 평균 전세가가 적게 오른 중랑구와 은평구, 양천구에선 아파트 연식 및 학군에 따른 뚜렷한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에선 녹번동 평균 전세가가 9,819만 원 오르는 동안 증산동 전세가는 그 10분의 1 정도인 948만 원이 올랐는데요. 가격 상승률 차이 또한 20.5%, 2.7%로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두 지역 아파트를 살펴보면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녹번동에선 3호선 역세권 주변이 재개발되며 북한산 푸르지오,
레미안 베라힐즈,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대단지 신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이 지역 평균 전세가는 무려 5억 7천만 원을 넘겼는데요. 증산동 또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자리한 지역이지만 당장 입주한 신축 단지는 없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DMC 센트럴 자이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증산 5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증산 4구역 모두 마찬가지죠. 따라서 여느 재개발구역이 그렇듯 이곳 역시 정비되지 않은 노후주택가와 중소단지 아파트들이 섞여 있는 곳인데요.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임에도 평균 3억 7,298만 원이라는 저렴한 전세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역시 노후화 문제로 전세 가격 상승이 더딘 지역이지만 2020년 6월 라온 프라이빗 453세대, 2020년 7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1505세대 등이 입주하며 고가 전세 거래가 활발해진 면목동의 경우는 다릅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동월간 평균 전세가가 1억 원 넘게 올랐는데요. 2015년 입주한 신축 용마산 하늘채를 비롯해 3억 원대인 중랑구 평균 전세가를 훌쩍 넘는 고가 전세가 여러 건 실거래됐습니다. 한편 학군으로 유명한 양천구는 뜻밖의 전세가 덜 오른 동네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재건축 대상인 구축 아파트가 많은 가운데 신정 뉴타운을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수년에 걸쳐 대거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일부 단지만 신축이 공급된 중랑구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해 5월 신월동의 3,045세대 규모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올해 1월 신정동에 1,497세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등 대단지가 입주했고 호반 서밋 목동 또한 내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동 학군에 속하는 목동과 신정동은 학군 수요 때문인지 신월동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큰 편인데요. 학군지 전세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천구 전세가도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호반 서밋 목동 이후 남은 신정 뉴타운 4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로 입주까지 최소 4, 5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뉴타운 아파트 공급에도 다소 공백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서울자치구별 전세가 변화를 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축 아파트 전세는 첫 입주 당시 저렴해도 곧 급등할 수 있다. 두 번째, 학군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전세 급등 현상이 더욱 심하다. 세 번째, 구축, 그 중에서도 재건축 대상이거나 중소단지 아파트 전세는 역세권이어도 비교적 저렴하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 걱정, 보증금 걱정을 하는 일은 줄었지만 결국 4년 뒤에는 다시 시장 시세대로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